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BTS가 조 바이든 면담 예정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방문 중인데요. BTS가 백악관에 따르면 BTS는 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3시 바이든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안티아시안 중호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BTS가 행사 참석에 앞서 백악관 기자실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변인 정례 브리핑 때 짧은 인사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BTS하고 바이든 만난다. 뭐 아시안 중호 범죄 얘기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아시안 중호 범죄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안 중호 범죄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BTS는 작년 3월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그때 그 일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한테 위로를 전하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BTS 리더 RM은 작년 11월 LA 기자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항상 내고 싶고 이런 일에 아시안 중호 문제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BTS는 지난 29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부 멤버는 포토맥강 주변을 산책하거나 근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고 일부 멤버는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 뒤 미국 방문 활동을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팬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LGBTQ 소수계 이슈인데요. 리어 톰슨, 잘 아실 겁니다. 리어 토머스. 이 사람이 지금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이렇게 성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에 남자였던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는 분명하게 이점이 있다고. 그 불공정한 유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림픽 출전할 거래요. 그것도 여성 쪽에. 여기 나오죠. Transformer Leah Thomas shrugs off doctors who confirm she does have unfair physical advantage. 신체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수영할 때.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랑곳하지 않겠대요. 2020년부터 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2020년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이건 그래도 불공정하다.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남자였습니다. 2017년. 그전에는 남성팀에서 뛰었어요. 그러다가 여성팀으로 건너갔습니다. 남성 그 펜실베니아 대학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키 차이 보십시오. 1위, 그 다음에 공동 3위. 이렇게 나오죠. 500야드 자유형. 지난 3월입니다. 마이클 조이너 박사하고 라스 터커 박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케이틀린 제너 올림픽 육상 선수죠. 이 사람도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Governor Ron DeSantis agreed she is a rightful winner. It's not transphobic or anti-trans. It's common sense. 그러니까 준우승자가 진짜 우승한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얘기 다시 할 텐데요. 조 바이든이 과연 2024년 재선에 도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입니다. 민주당원들도요. 워낙에 지금 인기도 없고 지금 79세입니다. 나이도. 그리고 30%대 중반으로 지지율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The Hill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2024년 재선 도전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를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5명을 거론하면서 먼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꼽았습니다. 폴리티코에서도 이렇게 프론트러너라고 나왔죠. 카말라 해리스.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함께 자주 모습을 비추고 지명도도 높아서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 뭐 어쨌든 더 힐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정작 자신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는데요. 부통령이 되자마자 언론이 부정적 기사를 쏟아낸 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LA 타임스 최근 조사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는 40%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힐이 두 번째로 꼽은 유력 주자는 2020년 대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평론가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입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을 지냈죠. 민주당 내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유력 인사들을 제쳤고 뉴햄셔 프라이머리에서 이길 뻔했죠. 장관이 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았고 아이오와와 뉴햄셔, 위스콘신, 오하이오 이렇게 미국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를 방문해서 자신의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핏 부티지지가 2024년 대선 무대에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일개 장관으로서 백악관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 수단을 가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더 힐이 꼽은 후보군인데요. 예, 이 여자입니다. 인도계라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됐죠. 워런 의원은 대선이 아니라 상원에 다시 도전할 거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진보주의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far left들이 많이 좋아해요.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버니 샌더스. 원래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근데 바뀌었어요. 워런 의원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허용한 1973년에 로 비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법원 앞에서 연일 반대 시위에 참가하면서 당내에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버니 샌더스가 또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후보군 중에 가장 유력하다 할 만한 사람은 가빈 뉴섬이에요. 바이든하고 뭐 여기서는 가빈 뉴섬's presidential ambitions on back burner. says he has sub-zero interest in running in 2024. 여기서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측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빈 뉴섬 출마 생각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가빈 뉴섬. 그리고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봐요. 일단 겉으로 외모적으로 볼 때 뭐 정책이야 엉망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가빈 뉴섬 2024년 대선 대권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바이든은 엄청나게 고령인 게 느껴진다. 2년 뒤 그가 출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육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해리스는 얼마 전 지지율이 28%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부통령 중 최저치다. 게다가 해리스는 대선 경선 당시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경선을 치르기도 전에 아웃된 후보였다. 애초 너무나 안 좋았던 후보라는 뜻이다. 얘기했고 또 두 차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버니 샌더스도 한물 같다고 평했습니다. 반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벤치는 상당히 두텁다고 얘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이렇게 후보군이 질비하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현재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공화당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이길 만한 후보가 보이지 않지만 뉴섬만큼은 다른 얘기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래서 뉴섬이 캘리포니아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전국구 스타로 떠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 리콜 선거에서 이긴 뒤 캠페인에 탄력을 받아서 모멘텀이 상승해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뉴섬이 해야겠지만 어쩌면 민주당원들이 그에게 먼저 출마를 종용할 수 있다. 그가 민주당이 내세울 최고의 적격자라는 대세론이 이어지면 출마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원영석의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